돈이 투입될 거니까 거의 3, 4년이 확 빨라 당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이 넥스트 빅띵이라는 거는 사실 이 애플의 지금 현재 CEO가 얘기를 했어요. 이 애플 진짜요? 네. 저런 선물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2년에 출시될 건데요. AR이에요. 증강현실. 지금 거의 다 만들어진 단계인데, 그걸 갖고 싶네요, 정말. 이게 이제 2022년에 나오고, 이제 이걸 쓰면 이제 VR, 쉽게 말해 VR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향후 5년에서 10년은 이 VR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애플에서 그 가상현실 생중계 기업 이제 넥스트 VR이라는 회사를 문화돈으로 이제 1,200억이 넘는 돈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애플이 요새 핸드폰이 잘 안 팔리기도 하지만은 여러 구글도 그렇고 이 애플도 그렇고 AR 시장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어폰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글래스도 만들고 어쨌든 이 산업 돌아가는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이 AR, VR은 게임이었다. 게임에만 이제 그 초점을 뒀다 하면 이제는 산업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AR 기술을 써먹으려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메디컬 파트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AR이라고 하면 사실 좀 헷갈려요. AR이 뭐지? VR이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 현실과는 현실이 아닌 하지만 현실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상현실 VR 말고 또 AR이라는 게 있죠. AR은 포켓몬이라고 하시면 돼요. 실제 현실에다가 그 다른 이제 그 가상의 어떤 정보나 이미지를 단순히 결합하는 거예요. 이미지 보면 딱 떠오르시죠. 포켓몬. 이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AR이라고 하고요. 증강가상현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증강가상현실과 그냥 가상현실을 같이 섞어서 보통 얘기를 해요.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것, 그거를 증강가상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 나오고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확 그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리게 했던 회사가 이 매직리프라는 회사예요. 한번 보실게요. 안 열리네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한성과 함께 엄청 놀라는 반응을 하죠. 이 영상을 이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런콜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게요. 요즘에 AR, VR이 어떤 정도로 지금 IT 콘텐츠가 발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Hello, I'm Siren, and I'm a digital human. I was created by an international team of artists and engineers who wanted to challenge our ideas 옛날에 about 사이버 synthetic 가수나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거랑은 사뭇 다른 state-of-the-art 옛날 얘기인가요? and an unprecedented level of detail in my eyes, skin, and hair. Cool, right? But I'm more than just a collection of fancy pixels. I'm actually being driven by 제가 real 본 것 human 중에는 actors 가장 and 리얼에 가까운 dynamic 것 motion 같아요. capture through Unreal Engine. 너를 만나다가 그거 Simple 보셨어요? creative form. SBS. Come meet you at the back of 아이가 먼저 the 빨리 죽고 이제 엄마가 너무 아이 그때는 슬퍼해서 그거를 뭐 치료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거기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실 구현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현실과 이제 그 가상현실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깨는 이게 리퀴드 현상이라고 해요. 물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나중에는 이게 사람 진짜 리얼인지 이게 벌추얼인지 잘 알 수 없게 되는 그 정도까지 간다. 그리고 실제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VR이 우리 이 뭐 심리학이라든지 의학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보면은 정신과에서 이제 그 많이 이제 시도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강남 세브란스 정신과의 김재진 교수님 팀에서 한 10년 전부터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연구 많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뭐 호비아, 뭐 그다음 PTSD나 중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티즘 관련해서는 그 슈퍼파워 글래스라는 게 2018년도에 이제 그 구글 글래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시켜서 오티즘 아이들이 페이셜 그거를 읽지 못하잖아요. 그 익스프레션을 리코그나이즈 하지 못해서 걔가 구글 이제 오티즘 애가 구글 안경을 쓰고 어떤 그 안드로이드 이 앱을 통해서 상대방이 웃으면은 그 다른 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이모티콘을 같이 띄워줘요 안경에. 그럼 저 사람이 웃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셜 큐들을 준다고 해요. 그럼 훨씬 감정가를 읽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정서를 그냥 이모티콘 하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메디컬 에듀케이션에서는 옛날에는 뭐 실제 해부하고 뭐 할 때 잘 참여를 못하거나 너무 실신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이 아나토미 같은 거는 VR, AR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술도 뭐 로봇 설저리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엔도스코피 내시경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할 부분이 리해빌리테이션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재활의학과에서 커머션에 대해서는 거의 뭐 관심이 없다 하다시피 했어요. 일단 수정을 움직이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이 사람 인지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뭐 그게 잘 되니까 우리도 좀 먹고 살만해지면 좀 다른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문화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인디펜던트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한 10년 전부터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인지 치료에 대한 그리고 VR과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인지 치료를 왜 인지에 대해서 등한시했냐면 아주 옛날에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골지체 그 만든 사람, 골지체 찾아서 이름 붙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게 한 번 죽은 세포는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지 재활이라는 거에서는 예전부터 그냥 뇌 세포는 죽으면 그만이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재활의학에서 재활의학의 꽃은 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들. 자, 이 DTI예요. 우리가 그 화이트 매터 이 강도를 보는 거죠. 이 화이트 매터가 우리 이제 인지 기능의 이제 호전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로크이 오거나 그다음에 머리에 손상이 왔을 때 이 덴시티가 떨어지죠. 이 화이트 매터로 인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63세 환자가 이 스트로크가 왔을 때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적죠. 이 연결도가. 근데 훈련을 하고 11개월 후에는 이렇게 가소성이죠. 연결이 퀄리티가 굉장히 많아진 걸 볼 수 있어요. 덴시티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 훈련으로 인해서 충분히 커넥티비티나 아니면 실제로 커그니티브 비헤이버라든지 아니면 스트럭처까지도 변할 수 있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인지는 재활에서 해야 되는 분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10년 정도가 됐죠. 처음에 신촌 재활의학과에 갔을 때보다 사실 지금 인지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치료를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또 이 치료를 하면 사실 힘들어요. 이 인지치료 논문을 보면요. 대부분 그 헬스 엘더리 피플 대상으로 해요.
정상 노인들. 그래야 치료 효과가 잘 나오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MCI를 해요. 그리고 아니면 프리디멘시아를 해요.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이상으로 가거나 스트로크 환자를 커그니션 트레이닝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논문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VR, AR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좀 그 치료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VR을 써야 되는지를 보면은 1대1로 하거나 어쨌든 집단이나 환자랑 치료사가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한정적인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 VR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전해요. 우리가 ADL 훈련시킨다고 환자를 구축하고 뭐 걷게 하고 뭐 커피 머신 해보라고 그러고 설거지 시키고 하면은 꼭 낙상의 위험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그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근데 VR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 생태학적 타당도가 많이 떨어져요. 인지훈련을 아무리 인젝티브 펑션 훈련을 시켜도 실제로 나가 스케줄 잡으라 그러면 플래닝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니비션이 안 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훈련을 함으로써 VR 실제랑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내가 훈련의 효과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논문에서 발표했지만은 이 VR은 하면서 최대한의 모을 수 있는 이 생체적인 그리고 또 우리가 훈련하면서 뭐 에러라든지 반응 시간 이런 걸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요. 이거 하트레이트를 뭐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서 여러 가지 뭐 진단이나 치료에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 가상현실 인지치료 언제 시작했냐? 제일 처음 논문이 이거예요. 2005년 논문이에요. 저도 같이 일을 오래 한 지금 촬영의 김민영 교수님이 굉장히 빨리 하셨죠. 15년 전에 이미 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가상현실 그 연구팀, IT 회사랑 같이 해서 이 연구 논문을 쓰셨는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은 집에 전화가 와요. 집에 전화가 오고 이제 가상현실 쪽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전화를 받는 이렇게 하면은 친구가 전화와요. 생일이니까는 초대한다고 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집에서 집안을 정리하고 생일 선물을 도입해서 이 친구 생일에까지 가는 이런 17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거를 가상현실로 이렇게 넣었어요. 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작하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크게 구성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 좀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훨씬 실생활과 가깝게는 만들었지만은 이때도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 결과를 보더라도 어텐션, 그다음에 이미디어트 리콜, 딜레이 리콜, 컨벤셔널한 그런 인지치료를 했을 때에 비해서 VR을 이용했을 때 인지치료를 했더니 주의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억력이 좋아졌다 하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얘기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VR에 대한 연구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봤더니 2016년에는 이제 키워드를 VR, 커뮤니티브 리해빌리테이션 같이 넣었더니 59개, 2017년에는 66에서 2019년에는 94개, 2020년에 이제 얼마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이게 수정했으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2020년, 2021년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계속 증가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논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MCI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VR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 연구 결과가 그 인지 기능과 IDL, 그 일상 기능, 독립적으로 일상 기능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뉴럴 에피션시도 같이 좋아졌다. 올더 피플 그 MCI에서 가상현실 치료가 컨벤셔널한 테이퍼 펜슬 인지 치료보다 좋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최근 연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거 2016년도 연구예요. 우리가 그 VR을 쓰는 이유가 이제 사실 흥미감, 몰입감이에요. 인지치료 그 페이퍼 펜슬로 하면은 하기 싫어하시거든요. 나중에는
아주 지루하고 우리 학교 문제집 푸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재미있어야 된다는 게 이 VR의 목적이기도 한데 이 연구에서 보면은 재밌어 한다. 그 컨벤셔널한 것보다. 근데 또 보니까는 무감동 뭐 정서가가 많이 없는 사람이 있죠. 에이테스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재미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정서가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도 정서가 재밌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동기 수준이 낮겠죠. 그러니까 동기 수준이 낮고 이런 통공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훨씬 치료적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안정성도 있고 불편하지도 않고 불안이나 피로감도 낮았다. 그래서 컨벤셔널한 인지치료보다는 나는 이걸 하겠다. 클리니컬 서비스가 좋게 나왔어요. 이런 결과도 있고 또 2018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VR을 쓴 거랑 그냥 페이퍼펜스 치료를 했을 때 인지치료를 했을 때 뭐 아주 유의미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인지 부분에서 조금 더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아주 좋다. VR이 기존에 비해서 지금 너무 좋아요. 사실 이런 연구는 없어요. 잘 없고 그리고 VR 연구 자체가 일단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뭐 RCT를 했다거나 N수가 많았다거나 이런 연구들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VR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서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해요. 그냥 공대생들이 공학한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PD 프로덕션 사람이 그냥 이런 몇 사람 떠가지고 그냥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의사분들도 만드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작년 봄에 갔을 때 이런 인지 중지 수학에서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VR을 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균형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전할 뭔가 여지는 많이 있겠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같이 들기는 하는 지금 그런 시점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스트로크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는 이거 이제 코크레인 리뷰 논문들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2005년부터 논문들이 있는데 대부분 컨벤셔널한 그런 인지치료에 비해서 VR이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딱히 인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게이트 어빌리티를 보거나 밸런스.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는 다 이 VR을 이용한 게 피지컬한 거였어요. 뭐 얼마나 잘 걷게 하는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비주얼 이그레이트를 없애는지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메모리나 어텐션, 코그니션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죠. 그리고 보면 컨벤셔널한 것보다는 VR이 더 괜찮다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리뷰를 보면은 또 스트로크 환자에 대해서 재활을 VR로 했을 때 보면은 아주 월등히 좋다는 잘 없어요. 보면은 에비던스가 로우, 모더레이트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반복된 얘기지만 VR로 인지치료를 했을 때 너무 좋아요 라는 결과는 아직은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지적인 요소들이 잘 그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 세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런 결과들이 지금은 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2, 3년 전에 건강촬영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려지는 허공에 대고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기자. 안경 형태의 VR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 속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왼쪽 팔이 많이 불편하지만 눈앞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 팔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펴진다. 제가 많이 나아질
때 이런 VR로 보여주면서 실제로 작게 하면 사실 이 상지 모터 기능도 좋아지지만은 이걸 하면서 어텐션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터 스피드도 필요하고 인지 기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능력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이제 인지 기능이 우리가 워킹 메모리만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딱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기어 트랜스퍼, 바 트랜스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멀티 도메인 인핸스먼트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는 것도 우리가 그거를 좀 예측해 보는 것도 가능한 그런 결과들이 사실 이거 만들고 논문도 쓰셨거든요. 그 논문에서도 그런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너무 사실 VR, AR을 많이 해요. 특히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인지제어 관련 국내 특허 실용이 11,634건이고요. 의료기술 관련해서는 229건이에요. 굉장히 많죠. 결혼을 하고 있고. 정부 과제 NPIS 이걸 보더라도 인지재활 키워드를 넣었을 때 1,447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 몇 년 정도까지만 넣으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 잘 안 된대요. 워낙 많이 넣고 경쟁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특허처럼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지나오긴 하지만은 의료기관, AR, VR 기관 의료기술 이런 특허 출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은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 환자나 일반인들한테 정말 딱 추천해줄 만한 그런 VR 인지 치료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또 그렇게 권할 만한 수준의 아주 괜찮은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아직 않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가상현실 인지치료를 할 때 상당히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코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자리에